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소명 요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라든가 뭐 부동산원에서 날라오는 뭐 조사 대상 정밀조사 이런 내용인데, 그 지자체에서 오는 구청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부동산원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서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부동산원의 서식을 지자체에서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든 내용은 거의 똑같고요. 단지 이제 증빙 서류를 낼 때, 뭐 통장 거래액을 내역을 낼 때 구청에서 나오는 건 좀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르고요. 부동산원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나 이런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업로드로 거의 끝나고요. 지자체에서 나오는 건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각자 담당자들이 보는 건데, 이메일로 제출을 하고 뭐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소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준비가 돼요. 첫 번째는 거래신고 소명서라는 걸 작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대금 이체 내역 및 자금 조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거래신고 소명서라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그리고 거래가액의 적정성, 그리고 중개사와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거든요. 쓰는 건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요즘에 이제 소명 요청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사와의 관계는 중개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봐서 중개사가 없이 그냥 매도인 매수인 특수 관계가 거래하는 경우에 소명 요청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거래신고 소명서는 근데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거고, 매도인 매수인 관계도 뭐 당연히 지금 저희하고 컨설팅하는 분들은 뭐 남한테 사는 분도 많지만 직접 뭐 부자지간에 거래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기 쓰면 소명 요청 나올 거라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거래신고 소명은 해야 되겠구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 특수관계 간의 거래는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인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기 자금이 얼마 들었는지, 여기는 뭐 자기 자금은 보유 예금, 뭐 주식 채권 매각, 뭐 임대 보증금, 매매금,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차입금 내역, 차입금 내역은 뭐 금융권 차입인지 기타 차입인지 뭐 법인 차입인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거를 기입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 지급했을 때 현금을 줬는지 수표로 줬는지 계좌로 이체했는지, 이 내용을 또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쓰게 되는 란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여기 살려고 했는데 이걸 찾아가서 이 부동산에서 거래했다,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A4지로 막 두세 장 해가지고 구구절절 쭉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이 서류를 보는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구절절 써놓으면 좀 더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만 딱딱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아, 이래서 거래를 했구나, 그리고 돈은 이렇게 줬구나, 그래서 이 가격을 썼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막 과거부터 뭐 구구절절할 필요는 없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까지 이제 거래 신고 소명이랑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끝났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까지 두 개 쓴 내용에 대한 이체 내역이라고 했으면 이체 내역, 은행에서 돈이 오고 간 내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으면 증여한 내역, 빌렸으면 차용증,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 뭐 구청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유사한데, 계약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 금융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내가 여러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여러 통장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고, 한 통장을 쓰게 되면 그 한 통장을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명을 좀 손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하나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 이 통장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증여나 이런 걸 받으면 증여를 받을 때도 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이체하고 이 한 통장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소명이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의 거래 내역과 거래 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소명과 조사는 다릅니다. 이 소명은 구청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고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소명이 딱 나왔다 그러면 생각하실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만 소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앞의 내용을 더 쓰는 거는 2단계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들에 맞춰서 소명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을 할 준비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명이 끝나면 조사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조사하고 소명은 다른 거예요. 조사는 차원이 다른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약 전 2주부터 뭐 잔금 2주까지 해서 거래 내역을 주고 소명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매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살던 걸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걸 샀다. 이렇게 하면 소명 단계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판 거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 돈을 가져와서 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보증금을 내가 받아서 여기로 이사했다. 이렇게 되면 그 거래 내용만 주면 돼요. 소명은 여기까지. 근데 조사는 그게 아닙니다. 조사는 이제 통장에 대한 열람을 세무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전 2주 이런 게 아니고 또 이 계약에 사용된 통장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 통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소명을 하고 이 자료들이 세무서에 넘어갈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할 게 아니라 좀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 내 계좌가 모두 열람되었을 때 이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매대금, 전세금 뭐 이런 거 썼는데 소명에서는 당연히 이 돈 받아서 들어간 것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계에서 그 출처는 무엇이었는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이제 갖춰 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조사는 또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인데 소명이 끝나고 나서 아 이제 됐구나 하고 거래를 막 섞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명 내역을 어쨌든 국세청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후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뭐 기타 차입금으로 해서 차용증도 만들고 이자도 주고 다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부모님이 갚아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나중에 사후관리 나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소명 요청, 그리고 세무조사 이 세 가지는 1년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마지막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단추를 꽤 맞춰 가셔야 준비 없이 마무리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